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3살 자영업자로 아직 결혼 안 한 싱글 여성입니다. 본가는 일산이지만 제가 워낙 일찍 독립을 했고 지금은 판교 쪽에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작은 빵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작지만 입소문이 나서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입니다. 7년 동안 운영하면서 중간에 좀 힘들 때도 있긴 했지만 지금은 재료 소진이 되면 12시 전에 마감을 할 때도 있고 대체로 오후 4시 전에는 마감을 하는 편이에요. 직원들도 오픈 멤버로 같이 일하다 보니 자기 일처럼 잘해줘서 지금은 제가 큰 신경 안 써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워라밸을 즐기며 사는 줄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남는 시간을 고스란히 여가로 보내지는 못합니다. 사업상 할 일이 참 많거든요. 남들이 저 보기에는 세상 여유롭게 산다 할지 몰라도 사실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은 없다는 거 아시죠? 보이는 것 말고 그 이면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지 말입니다. 처음 저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남의 밑에서 고생도 해봤고 외국으로 나가 공부도 해봤습니다. 물론 정말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 덕분에 조금은 편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20대는 그야말로 연애도 안 해보고 흘려보낸 미련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보는 운이 없었나 봐요. 나도 이제 연애나 해볼까 하고 만난 사람이 하필 저에게 바라기만 하고 얄밉게 구는 인간이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오늘 이야기는 하마터면 가족으로 엮일 뻔했던 예비시모와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제 상식선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어떤 일을 계기로 파혼했고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도 긴가민가 싶은 순간이 있긴 했어요. 예비시댁을 만나기 전 일이었는데 예비시모를 보니 그 남자친구의 모습이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비시모에게 보고 배운 대로 하는 행동인 것이 명백하게 눈에 보이니 더 망설일 것도 없이 파혼했습니다. 지금 파혼한 지 딱 5개월이 지났는데요. 이제야 겨우 완전히 떼어낸 것 같아서 저도 마음 정리가 되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파혼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동안 저에게 울고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도 마음고생을 좀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잘된 일이긴 하지만요. 제 전 남자친구와는 1년 반 정도 만났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가 달이 나줘서 만나 서로 너무 잘 맞고 말이 통해서 금세 가까워졌고 1년 정도 있다가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당연히 저는 이 사람이라면 결혼 고민해봐도 되겠다 생각했고 천천히 부모님 인사도 드리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걸 알고 있었고 와보기도 했어요. 근데 거의 마감 시간 이후에 오다 보니 늘 가게가 한적한 것만 보이긴 했습니다. 한 번은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수야, 너 가게 운영하는 거는 괜찮아? 어? 가게 운영이 괜찮냐니? 그게 무슨 뜻이야? 아이, 매번 올 때마다 가게가 한적한 게 장사가 잘 되나 싶어서 그러지. 혹시 내가 너 결혼 자금도 없는데 결혼하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별 걱정을 다 한다. 나 먹고 살고 월세 낼 정도는 버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렴 직장인 월급보다 못 벌까 봐?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도 나는 한 달 수령액 400은 넘거든? 그 정도는 수익이 나온다는 거지. 아, 매장이 이렇게 작아서 더 나오기도 쉽지는 않겠다. 그 말에 저는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제 빵집 순수익은 월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이지만 늦게 취직해서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상여금 안 나오면 세후 월 400만 원대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상여금 포함하면 더 많겠죠. 남자친구는 따로 모아놓은 목돈이 없지만 자기 부모님이 결혼 비용은 대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예비시댁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말을 하길래 그런 거보다 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사실 평범한 분들이세요.
사는 모습이 평범하나 재력은 평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아빠는 사업가는 아니셨고 금융권에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습니다. 다만 외가 쪽에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엄마가 평생 전업으로 지내셨지만 재테크 관심 많으셔서 아빠가 외벌이로 벌어오시는 돈 다 불리셨고 유산 상속받은 것도 꽤나 있는 걸로 알아요. 저도 정확한 재산이 얼마 정도인지 모를 정도지만 제 가게 처음 시작할 때 엄마가 엄마 명의로 계약해서 주신 상가 자리입니다. 엄마가 가게 얻기 전에 온 동네 다 발품 팔아가며 지금 상가를 얻어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엄마가 이 자리가 모퉁이 상가에 항아리 상권이라면서 기똑찬 가게 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정말 엄마 말이 맞았고요. 남자친구는 몰랐겠지만 1호점이 훨씬 작고 아담한 반면 경기도 양평에서 운영하는 2호점은 아예 제가 처음부터 부자 매입해서 건물을 지은 거라 훨씬 크고 화려합니다. 당연히 제가 상주하는 가게보다 매출이 몇 배로 나와요. 하지만 거리가 있다 보니 거기는 한 달에 한두 번 관리 차원에서 가고 월급사장과 거의 매일 업무 지시를 하는 편입니다. 이건 남자친구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월급사장이 운영하는 곳이니 제가 자주 갈 일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재력에 비해 사는 건 굉장히 소박하세요. 일산에 3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아직도 이사 갈 생각 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축으로 이사 권해도 부모님은 거기가 편하다고 하세요. 공원도 가깝고 마트 가깝고 큰 병원 있는 데다 전철역까지 가까우니 더할 나위 없다고 하셨죠. 저는 본가가 일산이지만 판교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당연히 제가 작은 빵가게 하며 종종거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는 과정이든 결혼해서든 알게 될 거니까 그냥 남자친구 그런 걱정도 제 입장에서는 귀여웠습니다. 원래 인사드릴 때는 여자 쪽 집에 남자친구가 먼저 인사하는 게 순서라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사귀면서 두어 번 우리 부모님 만나보기는 했어요. 부모님도 제가 남자친구랑 진지한 생각으로 만난다는 건 알고 계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부모님은 만나는 남자친구를 결혼 상대자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딸이 30 넘어가면 결혼하라고 닥달도 하고 남자 없냐고 궁금해하는 게 보통 부모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보는 것도 경험이라고 하셨고 결혼은 급할 거 없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그래도 너무 나이 들어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엄마는 아빠랑은 아예 다르셨습니다. 엄마는 너 결혼 굳이 서둘러서 안 해도 상관없어. 요즘 뭐 30 전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기나 하니? 너 지금 한참 일하고 꿈 펼칠 시기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결혼까지 해봐라. 뭐 하나는 어긋나지 않겠어? 35이 아니라 40에 결혼해도 엄마는 상관없으니까 너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결혼해. 오호 이 사람 그래도 40은 아니지. 그 정도 나이면 애 가지기도 힘들 텐데 나 손주는 보고 싶단 말이야. 엄마, 굳이 결혼할 거라면 너무 늦게 할 필요 있을까? 근데 엄마는 저번에 내 남자친구 만나보고 그렇게 잘해주더니 사실은 별로였던 거야. 원래 엄마 맘에 들었으면 시집가라고 떡이랬을 거잖아. 그래. 사실 나는 네 짝으로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아. 엄마 나이쯤 되면 있잖니? 사람을 딱 보면 전적이 나와. 근데 네 남자친구는 애는 착하고 순하다만 영 센스가 없어. 단순하고 눈치도 없는 것 같아서 네가 마음고생할까 걱정이 되는 거야. 너 사귀면서 그런 점 못 느꼈니? 글쎄. 너무 공부 안 하다가 직장 생활을 늦게 해서 그런가. 난 잘 모르겠던데. 엄마가 예비 남편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 지난 설날에 우리 부모님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 우리 엄마가 제가 안 본 뭔가를 보셨나 봐요. 남자친구가 그때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그때는 뭐 설날이기도 했고
엄마가 굳이 남자친구 때문에 음식을 했다기보다는 명절이다 보니 갈비에 잡채에 갖가지 음식, 새로 담은 김치 등등 음식이 많았죠.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부모님이랑 간단히 담소 나누다가 갔어요. 그때까지 엄마는 남자친구를 제 신랑 될 사람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냥 제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명절 때 인사 오니 뜨신 밥 해주고 대접해준 거지 사회 대접은 아니라고 엄마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설날에 인사를 오긴 했지만 은근히 엄마는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딱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얘기 나오면 아직 이르다고 하셨고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가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진지하게 결혼하겠다고 선전 보고하니 엄마도 마지못해 정 제가 원하면 시집 보내겠다 마음먹으신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우겨서 부모님 이겨먹으며 추진하는 결혼이고 엄마 아빠는 못내 제 의견에 따라와 주시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전혀 모르는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때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예비신부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부르고 싶은데 부모님이 꼬치꼬치 우리 부모님 만난 얘기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뭘 그리 궁금해했냐 물어봤죠. 그때 남자친구가 하는 말 듣고 1차 멘붕이 오긴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더라. 우리 사귈 때 내가 너에 대해서 워낙 말 잘 해놓기는 했는데 우리 집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냐면서. 차이가 난다니? 무슨 차이? 혹시 사는 수준을 말하는 거야? 오빠 우리 집 와서 알잖아. 우리 집 못 사는 편은 아닌데? 그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잖아. 우리 엄마는 아무래도 내가 쳐다드리고 명문대 대기업 다니지 않아도 같은 직장 다니는 여자나 그런 며느리를 바라셨나 봐. 네가 고졸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뭐하러 말해. 괜히 얼굴 보기 전에 선입견만 생기지. 차마 어머님이 물어보신 거야? 그래. 내가 설마 엄마가 물어보지도 않을 말을 늘어놓겠어? 너 학교는 어디 나온 건지, 집안 형편은 어떤지, 장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잘 되는 건지 다 물어보셨지.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 그게... 혹시 나중에 우리 엄마가 너 만나서 실수하기 전에 내가 솔직히 말할게. 지금 돈 잘 벌어도 자영업은 언제 불황나서 쪽박찰지도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냐는 거지. 엄마는 큰 돈 안 벌어도 둘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며느리 보고 싶으시다네. 아이, 그렇다고 네가 뭐 나보다 월등히 버는 게 아니라 애매하니 내가 돈 훨씬 잘 번다고 얘기도 못하겠더라. 그럼 오빠 어머님은 나 보지도 않으시겠대? 아니 사람을 어찌 만나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래. 나는 그 말 고지고대로 전하는 오빠도 좀 웃긴다. 솔직히 기분 나쁘려고 해. 그랬더니 당황스러운지 바로 저를 달래더라고요. 아니야 지수야.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일단 우리 어머니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점수라도 따놓자 뜻으로 말한 거야. 나는 우리 엄마가 너 보면 단번에 마음에 들어 하실 걸 안다니까. 괜히 아들 가진 엄마라고 욕심내시는 거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워낙에 애지중지 키우셨어. 집안의 독자에다 장남인데 오직하겠어? 아들 자랑하는 낙으로 사신 분이라 그래.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나도 귀한 딸이거든. 나도 오빠한테 전부 말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아도. 암튼 내가 오빠 어머니께 뭘 어떻게 잘 보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바라는 모습을 꾸며서 보여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긴 외국에서 공부했어도 정식 대학이 아니면 고졸은 고졸이 많네. 어머님이 그리 생각하실만 해. 그래. 옛날 어른들은 고리타분해서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학벌이니 집안이니 하는 거잖아. 네가 이해해줘. 다음부터는 나도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고지고대로 전하진 않을게. 대신 우리 엄마 뵈러 가기 전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노력해보자. 응? 지금 같으면 그때 결혼 안 하겠다 해버리면 그만인 일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 나를 만나보기도 전에 싫다고 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거부당한 적도 없었고요. 게다가 제가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름 남자친구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다음 일이었습니다. 마침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우리 부모님 선물보다는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원래 두 분이서 유럽 여행도 가실 정도로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십니다. 더운 아이 들기 전에 버킷리스트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시는 거였어요. 저는 두 분인 아이도 있고 해서 편한 크루즈 여행 같은 걸 보내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한사코 고생길을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알아보고 순례길은 너무 고돼서 안 된다. 절반만 가는 코스로 해라. 이렇게 부모님이랑 옥신각신하는 걸 남자친구가 들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부모님 설득해서 효도 여행은 효도 여행답게 크로아티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여행 준비하느라 이런저런 쇼핑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불쑥 이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크로아티아 가고 싶어 하시던데 그게 크루즈 여행도 있더라. 장인장모님은 좋으시겠네. 딸이 여행도 보내주고. 맞아. 부모님 나이대 분들이면 가면 너무 좋아하더라. 오빠도 여의 되면 부모님 보내드려. 더 나이 들면 사실 여행도 귀찮아진대. 아,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매달 나가는 카드값만 해도 얼만데. 결혼한다는 선언까지 놓고 돈도 못 모은 판에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돈이 어딨어. 저리 말을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여행 비용이 1인당 얼마인지 몇 박인지 꼬치꼬치 자세히도 묻더니 슬쩍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수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 네가 우리 엄마한테 확실하게 점수 딸 수 있는 방법 말이야. 눈 딱 감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응. 대체 뭘 해보라는 건데? 어디 말이나 한번 해봐. 있지. 우리 부모님도 너희 부모님 가시는 크루즈 여행 보내주라. 아이, 결혼하면 더 보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건 원래 효도 여행으로 보내드려야 집안에 자랑도 하시는 법이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 보내드린다면 한 방에 정리되는 거야. 어때? 뭐? 그게 무슨 억지야. 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싫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결혼도 전에 왜 내가 오빠네 부모님을 여행을 보내드려야 돼? 아, 그건 미안하지만 싫어. 나도 큰맘 먹고 보내드리는 거고 1,000만 원 넘게 비용 들이는 거야. 아이, 내가 네 돈 탓을 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보탤 거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네가 여유가 많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지. 그럼 나도 부모님한테 생색도 낼 수 있고 또 네가 보태줬다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주변에 예비 며느리 자랑을 하시겠냐? 그걸 생각해봐. 아, 글쎄. 오빠가 보태든 안 보태든 그럴 생각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렇게 해서 잘 보일 일이면 나 그냥 오빠 부모님한테 인사 안 드릴래. 굳이 나 맘에 안 드신다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표정이 차갑게 굳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만 노력을 한답니다. 나는 어떻게든 우리 엄마한테 너 점수 좀 따보겠다고 이렇게 방법을 강구하는데 너는 고민 한번 안 해보고 단칼에 거절하냐?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건 맞아. 아, 가만 보면 나만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 같아 어쩔 땐. 그런 말 아니잖아. 오빠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오빠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라고 여행 비용 내달라고 하면 오빠는 흔쾌히 내줄 수 있어? 그건 아니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나에 대한 마음이 딱 이 정도인가 보네. 대본에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말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 좋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오빠 부모님 여행 비용 댈 테니까 이번에 가시는 우리 부모님 여행 비용은 오빠가 내면 되겠네. 어때? 그럼 서로 부모님한테 할 말도 있고 점수도 딸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그건 곤란하지. 내가 말했잖아. 돈 모으느라 월급 가지고 빠듯하다고. 그럼 오빠는 얼마를 보태려고 한 건데? 설마 꼴랑 몇십만 원 보태려고 한 거였어? 아니지? 그렇게 양심 없고 거지근성인 사람은 아닐 거라 믿어. 거지근성이라는 말을 듣고 발끈하려다가 결국은 입 꼭 닫고 참더라고요. 이유야 뻔하죠. 그 사람은 애당초 우리 부모님 여행 비용을 흔쾌히 대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어쩔 거냐 채근하니 나중에 결혼해서 여유 생기면 보내드리자고 바로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때 나름 제 할 말은 단호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그 집 부모님에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지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싶었고요.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저도 돈 쉽게 버는 사람 아니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만나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예비 시모도 직접 보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라 믿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1년 넘게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나 싶은 일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행을 보내드리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어버이날에는 남자친구를 통해 성의껏 마련한 선물만 예비 시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두 집 부모님들의 반응이 차이가 났습니다. 일단 우리 부모님은 선물의 가격이 중요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챙겨준 마음이 고맙다며 예비사위에게 전화해 고맙다는 말은 꼭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백화점에서 고심해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렸음에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아무 말이 없길래 제가 슬쩍 물어봤죠. 어머니는 선물 받은 거 마음에 드신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괜히 신경 쓰여서 말이지. 뭐라고 오빠한테 말씀하신 거 없어? 어? 아, 그거? 엄마가 별다른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엄마가 마음을 막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말이야. 아마 고마워하실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 그래? 오빠네 엄마는 그럼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도 안 하신다는 거네? 아이, 뭘 또 따지고 그래 피곤하게. 너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듣고 생색내자고 선물한 거 아니잖아. 너는 우리 엄마한테 지금 점수 따야 하는 입장인데 그 말 들어서 뭐하게.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배우기를 항상 인사를 잘해야 하고 고마운 일이나 미안한 일이 있으면 즉시 표현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저런 반응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 말대로 제가 정말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기라도 했는지 저를 보자는 말을 전해왔어요.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도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어차피 저의 결혼을 받아들인 상황이라 얼른 그 집 부모님도 만나보고 집안 분위기도 파악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인사드리러 가냐고 남자친구에게 물으니 남자친구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기 지수야. 우리 엄마가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음식하기 힘드시다고 밖에 근사한 식당에서 보자고 하시네. 괜찮지? 저는 당연히 집으로 오라실 줄 알았는데 괜찮은 식당에서 보자기에 살짝 당황했죠.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괜찮은 식당으로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밖에서 보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또 의아해 하셨습니다. 아니, 그 집에 너 한 번도 안 가봤다고 그러지 않았니? 왜 아들 결혼하겠다는 사람을 집으로 안 오라고 하고 밖에서 보자신다니? 집이 뭐 방학한 뿐이래. 엄마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지만 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남자친구가 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귀한 손님 처음 만나는 건 집으로 모셔야 하는 거라네. 그냥 집에서 보자셔. 식당 예약은 할 필요 없겠다. 저는 그걸 또 엄마에게 말씀드렸고 그 얘기 듣더니 엄마가 또 좋은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니 왜 또 집으로 오래? 참나. 언제는 음식 힘들다고 밖에서 보자며? 몰라. 근데 원래 귀한 손님은 처음 만날 때 집에서 만나야 하는 거라서 집으로 오라셔.
그래, 그런 말이 있긴 있지. 근데 참 이상하다.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이인제사 가르쳐줘서 네 남자친구 엄마는 너를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니? 그럴 거면 애초부터 집으로 오라고 했어야지. 아, 영 이상하다, 이상해. 이러시면서 엄마는 뭐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암튼 엄마는 기왕 집에 가면 가족들 잘 살펴보고 집안 분위기 어떤지 잘 살펴보려고 하셨어요. 우리 집과 뭐가 다른지요. 사는 건 어느 정도인지도요. 집을 가보면 반 이상은 알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남자친구가 시간이랑 날짜를 정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점심때쯤 우리 집 오면 분위기 봐서 간단히 밥 먹고 가던가 아님 점심을 밖에서 먹고 집에 와서 차를 마시던가 하자. 그 말 듣고 황당해서 반문했습니다. 아니, 뭐가 분위기 봐서 차만 마시고 오자는 거야? 당연히 나 오빠 집에 가면 어머니가 밥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 나 오빠네서 식사 안 하고 올 수도 있는 거였어. 했더니 응 하는 겁니다. 예비 며느리가 처음 집에 인사하러 온다는데 밥도 안 해주고 차만 마시고 놀다 가라는 예비 시모가 과연 대한민국에 있는지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한 저는 밥 해주실 거 아니면 처음에 말씀대로 그냥 원하는 식당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단번에 소고기 집을 알아보라고 하시대요. 자, 결혼할 사람 부모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다 싶었네요.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 저는 나름 서울에서 꽤나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한우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식사는 내가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만하면 최대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성껏 선물도 마련해서 남자친구 가족을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로 조금 일찍 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가족이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전화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어쩐 일인지 금방 도착한다는 말은 하면서도 이러더라고요. 저기, 지수야, 오늘 있잖아. 우리 엄마 때문에 당황하지 마. 당황이라니? 내가 뭘 더 당황할 게 남은 거야. 아, 실은 엄마가 오늘 너 자랑하고 싶다고 친구들을 부르셨다지 뭐야. 아이, 내가 그거 알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좀 하느라고 늦었어. 조금 기다려. 거의 다 오긴 했어.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처음 예비 씨가 식구들 보는 자리에 어머니의 친구들이라뇨. 그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왠지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후 식당 룸으로 우르르 한무더기에 알록달록한 아주머니 무리들이 들어서더라고요. 왁자지껄 떠드는 무리 중에 예비 시모가 어느 분인지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 기세에 누리려 꼬박 인사를 했는데요. 순간 거기 있는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한 번에 저에게 쏠리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게 꼭 발가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 네가 한지수구나. 반갑다. 우리 아들이 네 자랑을 어찌나 하든지. 미리 내 친구들 온다고 얘기 못한 건 미안하다. 근데 원래 여자는 여자 눈으로 봐야 하는 법이거든. 그리고 며느리 된 너 자랑도 할 겸 친구들도 같이 불렀어. 아, 네네, 어머님. 제가 지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친구분들 앉으시고 식사 같이 하시죠. 거기 오신 어머니 친구분들은 무려 5명. 그 식당 한우 등심은 기본 1인분이 8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집이었습니다. 다들 저에게 덕담인지 모를 말을 한마디씩 던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실제 보니 인물은 좋네. 기동 한치라고 빨집 한다고 해서 덩치 좀 있는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철이 말라서 무슨 빵을 만들 힘은 있겠어? 그래도 서른 초반에 빨집 하는 거 보면은 자리는 빨리 잡은 편이네. 내가 볼 때는 합격. 아들 장가 보내도 되겠어. 아직은 모르는 거라고 현숙이가 하는 말 들었잖아. 오늘 우리가 아가씨 잘 봐주자고. 아주 난리 법석이더군요. 저는 당황스럽게 그지없었고요. 그리고 주문을 하시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비 시모가 우억스럽게 팔뚝을 잡아 일으키더니 정식으로 인사를 하라시네요. 이쪽이 우리 예비 며느리야. 다들 궁금했지? 내가 우리 아들 아까워서 내내 만나는 거 미루다가 오늘이야 봤는데 뭐 그런 대로 마음에 드네. 예. 너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해라. 오늘은 내 친구들은 너 결혼해서도 나만큼이나 챙겨하는 분들이야. 이모라고 부르고 앞으로 잘해라.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수라고 합니다. 상냥하게 인사는 드렸는데 예비 시모가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다. 자자, 오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쏘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고 집에 갈 때 포장도 해가. 다들 여기 꼭 한번 오고 싶었다며 내가 일부러 이 식당 고른 거야. 알겠어? 정말? 오늘 정말 땡 잡은 날이구만. 아침부터 굶고 오길 잘했어. 지수 씨라 그랬지? 아유, 아가씨는 저리 화통한 시어머님 만나서 좋겠다. 아마 이 집 며느리 되면 시어머니랑 모녀지간처럼 지낼 수 있을 거야. 오늘 잘 얻어먹을게.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남자친구 가족들에게 한정된 거지. 정작 예비 시부는 오지도 않고 어머니 친구들만 오르러 온 자리에서 저더러 계산을 하라니요. 예현수가 여기 엄청 비싼데 거의 1인분에 10만 원이구만. 근데 진짜 포장까지 해가도 되는 거야? 물론이지. 무조건 1인당 4인분씩은 싸가. 아까 보니까 생고기 포장해서 팔더라. 다들 배불리 많이 시켜 먹고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가 쏜다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예, 나도 괜찮지? 예비 시모는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는데 입은 웃고 계셨지만 눈은 전혀 웃는 상이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오늘 여기 나를 골탕 먹이려고 나왔구나 하는 걸 표정 보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안 했어요. 아마 어머니는 제가 당연하다, 많이들 드시라, 뭐 이렇게 말할 줄 아셨겠지만 저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황하더라고요. 지수야, 우리 엄마가 물으시잖아. 왜 대답이 없어? 예. 너 설마 지금 망설이는 거니? 내가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네가 먼저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시어머니들 내 체면 살려줄 줄도 모르고 너는 센스가 없구나. 내 예감대로 이 결혼은 아니었구나 확신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지도 않고 싫다 하실 때 아예 손절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나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대신 반문했습니다. 어머니, 저더러 여기 오신 분들 식사랑 포장해 가시는 고기 비용까지 전부 내라는 말씀인가요? 그래. 나 2번 말하게 하지 말어라. 일단 메뉴판 줘봐. 어디 뭐부터 시킬지 좀 보자꾸나? 그러더니 어머니와 친구분들은 기본 꽃등심 안심에 새우살에 차돌박이까지 아주 종류별로 다 맛보겠다며 시키더군요. 저는 그날처럼 고기 맛을 못 느껴본 적이 인생 살며 처음이었네요. 아주머니들 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중간에 자리를 비우고 가격을 확인해 봤는데 이미 200만 원 돈이나 나왔더라고요. 아줌마들은 보란듯이 자기 몫의 포장 고기까지 싹 다 주문을 하셨고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고 나오고 싶었지만 잘 헤어지는 것도 중요하니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와 아주머니들은 저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웃긴 게 그 자리에서 다들 자식 자랑만 하더라고요. 고문 같았던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일어서더니 커피는 본인이 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의사를 확실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커피는 어머님 친구분들끼리 드셔야겠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가보겠습니다. 아참, 계산서는 가져다 주시기로 했는데 잠시만요. 어머니는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하니 뭐 저런 게 있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를 눌러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조금 전 제가 부탁한 대로 계산서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한 장 한 장 인원수에 맞춰 거기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다들 어리동절해하며 제가 나눠주는 종이를 받아든 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다들 황당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의 1인당 40만 원 돈에 가까운 계산서였거든요. 아니 이게 뭐야? 현수가 네 며느님이 오늘 사는 거 아니었어? 아가씨 이게 대체 뭐야? 왜 우리한테 이걸 주는 거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네. 뭐긴요. 각자 드신 건 계산하셔야죠. 제가 먹은 1인분 값은 이미 계산했는걸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어머니는 사나운 목소리로 저에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머, 너 지금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니? 네가 사겠다고 해놓고 실컷 먹게 해놓고는 나 지금 엿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뭐야? 내 친구들 앞에서 너 나망신 주는 거니? 일부러 이래? 그래 지수야. 오늘 엄마가 말 안 하고 친구분들 데려왔지만 네가 사기로 한 거잖아. 그럼 그 약속은 지켜줘야지. 쏘기로 한 사람이 계산을 안 하면 어쩌자는 거야? 뭐해? 빨리 계산서 보러 가져오자 계산해. 이건 뭐 남자친구 절이 나오는 거 보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파혼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더 할 말도 없었고 거기 있는 자체가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내가 미쳤어? 먹지도 않은 고깃값 계산하게? 나는 오늘 오빠네 식구들 보러 온 거지 어머니 친구들한테 며느리 합격 불합격 판정받으려고 나오지 않았어. 누가 무례한 건지 정말 몰라서 이래. 아줌마, 죄송하지만 저 고깃값 계산 못해요. 아줌마 아들하고 저 결혼 안 합니다. 저 마음에 안 드셨다면서요? 차라리 잘 됐네요. 저도 오늘 아줌마 집안이랑 가정 엿맺는 일은 지옥불 걸어 들어가는 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파혼할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다른 잘난 며느리 찾아보시죠. 예, 우리 집에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내가 너라면 이렇게 안 나온다. 우리 집안이 너네랑 비교도 안 되는 게 나은데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산하지는 못할 망정 나를 망신을 줘. 아참, 어머니 말 들으니까 기억나네요. 예전에 저 맘에 안 들어 하신 이유가 저 사업하다가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고 싫다고 하셨다면서요? 근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작은 빵집 말고도 양평에 큰 카페도 있고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을 건물에 제 명의 집도 있어서요. 이쯤 되면 제가 굳이 아줌마 집안에 잘 보여야 할 이유 없는 거 납득하시겠네요. 이 결혼은 제가 잘 보일 게 아니고 아줌마 아들이 저한테 잘 보여야 하는 결혼이었거든요. 암튼 오늘로써 결혼 얘기는 없던 일로 하시죠. 제가 쏘아붙이는 말에 남자친구 엄마는 입을 떡 벌린 채 어벙벙한 표정이셨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건물에 집도 있다고. 너 8평짜리 빵집에서 연봉보다 조금 더 많이 번다고 그랬잖아. 결혼 준비하면서 차차 말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그래, 오빠는 몰랐겠지만 내가 좀 살아. 뭘 보고 대체 오빠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한 거야? 암튼 오빠 오늘 어머니랑 친구들이 먹은 거 계산 정확히 하고 나가라. 알겠어? 거기 있는 모든 아줌마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연신 어머 이게 웬일이라니 하고 하며 하나 잡은 듯 흥미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우악스럽게 붙잡더니만 역시나 입만은 억지 웃음을 짓더라고요. 예, 알았다. 네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는 알겠어. 알았으니 일단 앉아. 그래도 이건 겨우가 아니잖아. 네가 계산하기로 한 건데. 돈도 많다니까 어려운 일 아니잖아? 계산하고 우리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하자. 어떠니? 내가 재산이 있다는 말에 아마 골탕 먹일 마음을 다 꺼먹으셨나 보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더 할 말 없네요. 결혼 안 한다는데 계산이라니요. 알아서들 계산하세요.
그러자 아줌마들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돈 내는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는 둥, 경호가 없다는 둥, 어머니를 타박하더라고요. 저는 식당을 나와버렸는데 제 뒤로 예비시모가 울고락불고락한 얼굴이 된 채 카드를 꺼내는 걸 보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붙잡았지만 파혼하겠다고 하고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거의 한 달 내내 제 가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않았어요. 저를 안 놓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은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112에 신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제야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 있었던 자리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혼했어요. 근데 부모님께는 차마 그대로 말씀 못 드리겠어서 그냥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아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반색하면서 그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잘 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사람과의 악연을 그렇게 정리했고 다시 솔로가 되어 지금은 장사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을 잘못 본 저를 자책하며 한동안 힘들었지만 그 사람이 아쉬워서 마음 아픈 적은 없네요. 전 남자친구나 그 엄마나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걸 알게 돼서 돈 들이기 전에 끝내길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30 훌쩍 넘어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결혼할 때 어떤 면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조언해 주실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참고하겠습니다. 결혼 계획 있는 미혼분들은 제 파혼 이야기 듣고 꼭 저 같은 바보짓은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